속으로 생각하고 느낀 것, 열망과 걱정, 두려움과 환희. 그것이 어떤 것에 관해서든 잠재의식은 내 주인이 생각하고 느낀 바로 그것을 계속해서 끌어당기며 지속적으로 가져옵니다. 잠재의식의 힘은 무한합니다. 그것이 정당한 것이고 얻고자 하는 게 있다면 잠재의식은 당신이 그 일을 해낼 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 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만약 우리의 생각과 소망을 현실로 이끌어내주는 책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런 책이 있다면 누구나 한 번쯤 마음을 열고 읽어보고 싶을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바로 로버트 콜리어의 꿈을 이뤄주는 책입니다. 제목이 참 매력적이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가진 소망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내 안에 정말 존재하는지 진지하게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어서 밑줄을 긋고 접어둔 페이지도 참 많았는데요. 이 책은 1926년에 처음 출판된 자기계발의 고전입니다. 내면의 잠재의식과 생각이 어떻게 부와 성공으로 이어지는지 그 연관성을 깊이 있게 다룬 최초의 책이기도 합니다. 지난 80년간 무려 1200만 부 이상 판매되며 전 세계 수많은 독자들에게 삶의 변화를 선사해왔고, 데일 카네기나 나폴레온 힐 같은 사상가들도 이 책을 성공학의 기초로 꼽았습니다. 저자인 로버트 콜리어는 한때 불치병을 앓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 고대 철학과 종교와 현대 심리학 서적 수백 권을 독파하며 연구에 매진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인간의 마음이 신체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무한한 힘의 근원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결국 이 책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명확합니다. 내 안에 있는 잠재의식의 힘을 신뢰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책을 읽을 때 저자의 메시지가 압축되어 있는 서문부터 꼼꼼히 읽는 편인데요. 이 책에는 2개의 서문이 실려 있습니다. 저자의 서문도 좋지만 책을 엮은 편저자의 서문이 이 책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편저자의 서문부터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안에 잠재의식이 가진 힘이 얼마나 무한하고 대단한지 로버트 콜리어의 꿈을 이뤄주는 책을 통해 함께 만나볼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편저자 서문. 한 권의 책에 지금의 자기계발과 형이상학이 어떻게 이렇게 완전하게 들어있을 수 있을까요? 거창한 수식어 없이 이제는 대명사처럼 시크릿으로 명명되는 내면의 힘과 잠재의식의 힘으로 삶과 인생과 운명을 바꾼 힘에 대해 어떻게 이처럼 명료하게 다룰 수 있던 걸까요? 모든 것에는 시초가 있나 봅니다. 이 책이 그 첫 벽돌이 아니었을까요? 주변에서 이제는 비아냥거립니다. 온 우주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뤄봐 라는 말이든 문장이든 이제는 개그 소재나 비웃는 말처럼 쓰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픈 환자가 집에 있는 사람이라면 압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아픈 가족에게 입 아프게 하는 말은 좋은 생각만 해, 나을 수 있다고 생각만 해, 좋아졌대가 아닌가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아무리 비웃어도 사람 내면의 힘이 크고 강하다는 걸 스스로 알기 때문이고, 그 힘 없이는 결코 일어서지 못하거나 일어설 수 있던 사람도 생명이 꺼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힘은 우리 생활 곳곳에서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사용합니다. 시련과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하면 열렬히 신을 찾고 기도하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합니다. 물러설 곳이 더 이상 없을 때,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란 말을 우린 얼마나 자주 씁니까? 비록 그 말대로 행동하지 못하거나 포기해버리고 말지언정 그 말 한 번 하지 않았던 시련이 있었나요? 맞습니다. 어렴풋이 우리도 내면의 힘이 세고 강하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며 이미 사용해 왔던 것이죠.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갈 뿐입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사용해온 그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뤄주는가 라는 지대한 물음에 모든 답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단하고 무한한 힘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으며 그것이 나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상세하게 반복적으로 해설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입니다. 그래서 늘 생각을 도구로 활용하며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생각의 생각이 인간의 내면을 만듭니다. 내면의 모든 것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갖고 있던 우주적 힘인 내 잠재의식과 연결됩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생각한 그대로 이루어져 내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생각은 각 사람의 내면에 고스란히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는 당연한 결과로 의문을 제기할 수 없겠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면 되는 지점 말입니다. 우리 내면으로 들어간 모든 것은 살면서 90%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잠재의식으로 연결됩니다. 그것을 내면의식, 무의식, 초의식, 신, 에너지, 이름을 무엇이라 부르든 그것과 하나로 반드시 연결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선구자와 영적 스승이 언급해왔던 무한한 힘과 하나로 연결된 그것, 즉 나의 잠재의식은 내가 생각하고 내면에 담은 것으로부터 언제나 시작 버튼이 움직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변을 둘러보세요. 공기가 있나요? 새나 작은 곤충들, 나무와 바람, 해와 구름이 보이세요? 이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발전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번성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적 힘이 바로 잠재의식과 하나로 연결된 힘입니다. 이 무한의 힘, 번영의 힘, 자연의 법칙이 바로 인간 개개인의 내면에 있는 힘인 것입니다. 애초에 이 힘은 우주의 에너지로 무엇이든 창조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 외에 다른 법칙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과 동일한 힘을 가진 내면의식과 연결돼 내가 원하는 것을 사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많은 독자가 잠자는 내 안의 거인을 어떻게 깨우는가를 궁금해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주 언급되는 그 무한한 힘이 도대체 있기는 한 것인지, 있다면 어디에 있다는 것이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사실 더 많은 말로 설명을 담고 싶지만 자신 내면의 진짜 나를 찾는 여정은 온전히 개인의 몫이라 이 책에서는 다만 실제하는 힘으로 여러분의 주의를 집중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 명료한 책 한 권에 형이상학과 자기계발을 탐독해온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이 해결되는 실마리가 들어있다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지금껏 나 자신만의 힘으로 역경과 기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내 안의 90%의 나머지 힘을 더해 모든 것을 이뤄내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비밀, 인간의 내면을 깨우다. 내면의 시대가 시작되다. 당신 안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을 이해하고 방향을 잡으면 평범함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의 주역 중 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내면의 힘은 당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언제나 있었습니다. 이제 내면의 사용법을 배울 것인가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사실 몸은 내면이 사용하는 기계에 불과합니다. 마음을 보통 의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의식은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정신활동의 90%는 잠재의식이기 때문에 실제 능력의 극히 일부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치 최고 전력을 갖고 있지만 저단 기어만 사용해 달리는 자동차와 같은 것이죠. 인생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평생 저단 기어인 표면 에너지로 달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신 내면에 엄청난 잠재의식의 힘을 쓴다면 꿈꾸지 못할 만큼의 성공에 놀랄 것입니다. 내면을 이루는 3가지 분류부터 알아보기로 합시다. 의식, 잠재의식, 그리고 초의식입니다. 초의식은 무한하고 우주적인 마음을 뜻합니다.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내면의 내가 하는 일. 나는 본다, 듣는다, 냄새를 맡는다, 먹는다, 만진다 라고 말할 때 이것은 5가지 신체 감각이 나타내는 의식의 힘입니다. 이것은 느끼고 추론하는 마음의 단계이며 모든 사람에게 친숙한 단계입니다. 근육을 움직이며 옳고 그름과 현명하고 어리석은 것을 구별하는 기본적인 힘입니다. 의식은 모든 정신적인 힘을 지휘하는 대장이며 미리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일하거나 충동적으로 휘둘리기도 하고 삶의 흐름 속에서 떠다니는 부유물과 같을 때도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사용해온 이 의식은 초의식으로 들어가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투수와 포수가 서로 불화하는 팀에서 좋은 점수를 기대할 수 없듯 의식이 두려움이나 걱정으로 가득 차 있거나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경우는 잠재의식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의식이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는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두려움, 걱정, 질병에 관한 생각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훈련하면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잠재의식은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생각을 받아들여 그대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건강과 힘에 관한 생각을 보내면 몸은 건강과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질병에 대한 암시, 병이나 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거나 말로 하면 그건 역시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러니 부정적인 말을 나 자신과 주변 사람에게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들이 잠재의식에 스며들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면은 몸의 주인입니다. 내면은 몸의 모든 기능을 지시하고 통제합니다. 몸은 그 자체로 작은 우주와 같으며 내면은 그 중심인 태양입니다. 내면은 이 태양의 주인입니다. 자기암시 요법의 창시자인 에밀쿠의 말을 빌리면 잠재의식은 모든 장애물을 넘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내면과 90%의 잠재의식은 연결되어 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몸속 혈액이 적절한 비중을 유지하기 위해 물과 소금, 각기 다른 요소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조절하고 있는지 말할 수 있나요? 테니스를 치거나 달리거나 나무를 자르거나 격렬한 운동을 할 때 이 비율을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많이 바꾸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젓갈류의 과도한 염분을 빼기 위해 얼마의 물을 마셔야 하는지, 땀으로 얼마나 많은 양이 빠져나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완벽한 건강을 유지하려면 매일 얼마의 영양소가 혈액에 흡수돼야 하는지 알고 있나요? 모른다고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니까요. 위대한 물리학자, 화학자, 수학자들조차 모릅니다. 하지만 잠재의식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그것을 계산하거나 알아내기 위해 멈출 필요도 없습니다. 광속 계산기의 속도로 자동 계산하니까요. 그리고 이 정도는 매일, 매시간 수행하는 수천 가지 작업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 땅의 가장 위대한 수학자, 가장 유명한 화학자들도 해결할 수 없는 난해한 문제들을 내면의 잠재의식은 매분마다 해결합니다. 수학이나 화학, 다른 과학을 공부한 적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잠재의식은 나를 위해 이런 문제를 해결합니다. 의식이 학문인 읽기, 쓰기, 산수와 씨름하는 동안 그것을 가르치는 스승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를 잠재의식은 해결하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소화, 흡수, 배설의 모든 복잡한 과정을 감독합니다. 모든 화학자와 실험실의 지식을 넘어설 정도로 복잡한 모든 분비샘의 분비물이 처리되는 과정까지 말입니다. 잠재의식은 유아기부터 우리 신체를 그렇게 설계하고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몸을 수리하고 운영합니다.
사실 잠재의식은 당신을 완벽한 건강 상태로 만들고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더 위대한 것까지 할 수 있습니다. 내 의식이 신체를 관리하지 않아도 저절로 모든 기능이 작동되도록 하는 이 놀라운 힘은 의식을 통해 삶의 외적인 것까지 모두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무한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며 많은 것들에 실패하고 패배를 맛보는 것은 이 잠재의식과 하나로 연결되지 않은 채 의식으로만 모든 것들을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실패의 유일한 이유는 이 힘에 대한 무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체의 메커니즘을 이 존재의식에 맡기는 것 같은 방식으로 내 사업과 개인적인 일을 이 힘에 지능적으로 맡긴다면 이루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조지 켈빈 피처 박사는 이 잠재의식의 힘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잠재의식은 명백한 실체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몸 전체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떤 식으로든 신체의 기능, 상태, 감각을 절대적으로 제어합니다. 의식은 견해와 기호, 성격에 따라 모든 상황을 감정과 이성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반면 잠재의식은 침묵하고 지시받은 것을 조용히 실행합니다. 속으로 생각하고 느낀 것, 바람이나 저주, 열망과 걱정, 두려움과 환희, 그것이 어떤 것에 관해서든 잠재의식은 내 주인이 생각하고 느낀 바로 그것을 계속해서 끌어당기며 지속적으로 가져옵니다. 뇌가 진화하기 전 동물이 가진 유일한 무기가 바로 이 잠재의식이었습니다. 이때 잠재의식은 이성적으로 선택한 지시를 거의 받지 못했지만 감각적 능력은 여전히 매우 완벽했습니다. 잠재의식은 눈을 사용해서 보지 않고 직관력으로 인식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꼭 말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능력이 있고 상대의 생각을 읽을 수도 있죠. 이것을 내가 한다고 오해하는 것뿐입니다. 잠재의식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혼의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데이비드 부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잠든 동안 신체의 모든 작업을 수행합니다. 잠재의식은 의식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드러냅니다. 잠재의식은 물리적 수단 없이 다른 인격체의 마음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시각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엿봅니다. 잠재의식은 언제나 평화와 고요 속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다가오는 위험을 경고합니다. 잠재의식은 의식이 갈구하는 모든 것을 최선으로 실행합니다. 잠재의식은 몸을 치유하고 조금이라도 격려할 때 실제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한마디로 잠재의식은 삶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며 가장 유익한 힘입니다. 하지만 파괴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잠재의식의 힘은 당신의 하인이 될 수도 있고 주인이 될 수도 있으며 인생의 좌절이나 번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역사학자이자 작가인 윌리엄 토마스 월시는 자신의 잠재의식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잠재의식은 주관적인 마음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결정하고 명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은 지배자보다는 피지배자입니다. 그 본질은 지시받은 것을 하거나 주인의 진심이 바라는 것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를 읽는 동안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전혀 의식하지 못했겠지만 바로 그 호흡이 잠재의식이 자신의 내면에 있다는 걸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 작가 프랭크 크레인이 최근 리버티에 기고한 기사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바로 내면의 사람이다. 여기서 말하는 내면의 사람이란 내면에 있는 또 다른 인격으로 자연 또는 잠재의식이라고 부르거나 종교적인 성향이 있다면 신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존재다. 그것은 내 의식보다 그 어떤 사람보다 훨씬 더 영리하고 수완이 뛰어나다. 칼융 박사는 잠재의식이 한 사람이 사는 동안 수집된 모든 지식뿐 아니라 인류로부터 유전받은 모든 지식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잠재의식은 신과 나 자신,
초의식 사이의 연결고리입니다. 이 세상 만물의 지성과 하나로 결합된 잠재의식의 힘을 활용하면 건강과 행복, 부와 성공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좋은 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 역시 의식적인 노력 없이 수학과 물리학에 놀라운 지식을 습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차르트는 자신의 교향곡에 대해 그것이 그냥 왔다고 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 데카르트는 평범한 정규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잠재의식은 거대한 자석과 같아서 무한한 지식, 무한한 힘, 무한한 부를 끌어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 내면에 존재하는 잠재의식으로부터 얻게 될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잠재의식의 이 방대한 지식과 힘을 마음대로 끌어다 쓸 수 있다는 걸 인식하는 사람은 아직 많지 않습니다. 때로 강한 집중이나 매우 강한 욕구를 뿜어낼 때 우연히 이 힘의 영역에 도달하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 강렬하게 품은 그 생각은 항상 실현됩니다. 문제는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도 잠재의식에 침투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긍정적인 생각만큼이나 확실하게 실현됩니다. 따라서 실현되기를 바라는 견해와 생각만을 잠재의식에 전달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매번 자기 건강을 자랑하던 남자에게 친구들이 장난을 치기로 결심합니다. 어느 날 아침 한 친구가 먼저 그의 컨디션이 매우 나빠 보인다고 안부를 건네면서 기분이 어떤가를 물었습니다. 뒤이어 친구들도 한 명씩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남자는 친구들의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될 즈음 남자는 정말로 알아누웠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먹은 음식이 몸에 좋지 않다고 누군가 하는 말을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동조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통증을 느낍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성분에 대해 잘 몰랐을 때는 평생 먹어도 아무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지만 알고 나면 먹을 때마다 소화 불량이 시달리게 됩니다. 어떤 새로운 질병이 발견됐고 일간지에 세세하게 묘사된 다음 한꺼번에 수만 명이 읽게 되면 그 질병이 확산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의학 백과사전을 읽고 나서 자신이 모든 병에 걸렸다고 결론 내린 사람처럼 말입니다. 특히 의약품 광고주들은 이런 암시의 힘을 잘 알고 있고 이 방법으로 막대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잠재의식의 부정적인 면입니다. 자기암시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에밀 쿠에는 잠재의식의 긍정적인 측면을 다룹니다. 앓고 있는 병이 나아지고 있다고 암시하는 것 같은 긍정 심리학입니다. 잘 활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이 있고 우리는 그 방법을 알기 위해 여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끝나기 전에 모두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잠재의식이 매우 지혜롭고 강력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잠재의식을 제대로 활용하면 그 판단은 틀림없고 그 힘은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절대 잠들지 않고 지치지 않습니다. 의식은 잠들고 마취제나 갑작스런 충격에 무력해질 수 있지만 잠재의식은 그럴 때도 계속 작동하며 심장과 폐, 동맥과 분비샘이 항상 제 역할을 하도록 유지합니다. 평상시에는 나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모든 삶을 지휘하지만 이 의식이 대처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런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에 잠재의식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면 그 강력한 램프의 요정 지니는 즉시 필요에 응할 것입니다. 잠재의식의 힘은 무한합니다. 그것이 정당한 것이고 얻고자 하는 게 있다면 잠재의식은 당신이 그 일을 해낼 능력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열망, 성취의 첫 번째 법칙. 만약 무엇이든 이루어주는 소원 반지가 있다면 어떤 소원을 말하고 싶습니까? 인생에서 다른 모든 것보다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진심으로 한결같은 목적을 갖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전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속에 분명히 새겨야 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을 가능성을 높이려면 먼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마음속 진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은 메시지의 전달자입니다. 그 메시지를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몫입니다. 알라딘이 지니에게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다면 지니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음의 영역, 즉 모든 실질적인 힘이 존재하는 영역에서는 원하는 것을 즉시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주장하고 시각화하고 현실로 가져오기만 하면 당신 것이 됩니다. 마음의 진리는 상황을 지배할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 행복, 번영,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진지하고 강렬한 열망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찰스 W. 미어스는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의지가 아니라 열망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집중. 좋습니다. 좋아요. 저 역시 평생 동안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왜 내 재산과 지위, 명예는 아직도 부유한 사람들과 차이가 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자신의 열망을 하나의 강력하고 지배적인 열망으로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책임 있는 지위와 영향력을 갖기 바라며 자유롭게 여행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소망들은 너무 많고 다양해서 서로 이해가 충돌하며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이루려는 강렬한 열망이 이미 부족한 상태인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수적으로 우세한 적을 상대로 어떻게 그토록 자주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병력을 실제 전투 지점에 집중시켰기 때문입니다. 그의 포병은 종종 수적으로 열세했지만 적의 포병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 이유는 포격을 분산시키지 않고 공격 지점에 집중시켰기 때문입니다. 무의미하게 꿈꾸고 소망하는 시간을 하나의 확실한 대상에 집중한다면 놀라운 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돋보기를 들고 태양 광선을 하나의 작은 지점에 집중시키면 그 빛이 얼마나 빨리 열을 만들기 시작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하나의 아이디어에 집중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저에게 집중하는 법에 관해 묻습니다. 그러나 집중력은 배우는 게 아니라 그저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에 관심을 충분히 가질 때마다 집중하지 않나요? 야구 경기에 몰입하거나 흥미진진한 연극이나 영화에 너무 몰입해서 주변 오케스트라의 연주 소리도 듣지 못하거나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조차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집중력입니다. 한 가지 일에 너무 집중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른 일에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집중력입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한다면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벌이 꿀에 집중하듯 자연스레 그 일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가장 원하는 것을 마음속에 담아두세요. 그것을 확인하세요. 그것이 실제하는 사실이라고 믿으십시오. 이 책 전체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받은 걸로 믿어라 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제안에 매우 잘 반응합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무언가를 받았다고 믿고 그 믿음을 잠재의식에 각인시킬 수 있다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갖도록 보장합니다. 무한한 힘을 가진 우주적 마음의 일부인 잠재의식이 그 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집에 살고 많은 돈을 쓰고 요트와 고급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 가지 확실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의 명확한 목표를 염두에 두고 모든 일을 그 목표에 집중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젠가 행운이 올 거라는 막연한 희망 외에 뚜렷한 열망을 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틀에 박힌 삶은 무덤과 깊이만 다를 뿐입니다. 그런 삶은 동물이 사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다.
빵을 사기 위해 하루 종일 일하고 다음날 더 많은 빵을 살 힘을 얻기 위해 하루 종일 일합니다. 매일 먹고 사는 것만 겨우 해결하며 걱정과 싸움에 시간을 다 보냅니다. 죽음으로 지금의 이 슬픔이 끝나길 바라는 것 외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간절히 원한다면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한결같은 목표를 갖고 그 열망을 붙잡는다면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으며 이루려는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자기 능력을 알고 믿는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열망에 맞는 행동을 계속해 나간다면 말입니다. 소망하는 게 무엇인가요? 건강인가요? 당신이 절름발이거나 침대에 누워있거나 허약하거나 상관없습니다. 몸은 11개월마다 완전히 자신을 재건합니다. 지금부터 완벽한 라인을 따라 재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를 원하나요? 성공에 관한 장에서는 수입을 늘리는 방법, 선택한 사업이나 직업에서 빠르게 앞서 나갈 방법을 여기에 모두 펼쳐놓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행복인가요? 여기에 제시된 규칙을 지키면 인생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의심과 불확실성은 사라지고 차분한 확신과 지속적인 평화로 대체될 것입니다. 마음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우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만족과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열망은 잠재의식에 각인되어만 성취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의식적인 인간의 열망만으로는 거의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저 마음속을 스쳐 지나가는 백일몽과 같습니다. 당신의 열망은 시각화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집중되어야 하고 잠재의식에 깊이 각인되어야 합니다. 욕망이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 그 수단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잠재의식에 안전하게 맡겨도 됩니다. 잠재의식은 몸을 만들고 고치는 것 외에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시각화할 수 있다면, 잠재의식에 그것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줄 수 있다면 그것을 얻기 위한 수단을 찾는 것은 잠재의식에 맡겨도 됩니다. 우주적 마음이 길을 보여줄 것을 믿으세요. 생각하면 내면으로 쌓이는 기도란 이루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우주적 마음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영국의 군사 지도자 버나드 몽고메리의 말을 빌리면 기도는 말하든 말하지 않든 영혼의 소망입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 적어도 진정한 열망을 담은 기도는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닫고 응답받을 것입니다. 입으로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지만 중요한 건 마음에서 정말로 원하는 것, 그것을 잠재의식에 그려내고 그것을 통해 우주적 마음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으로 가세요. 당신의 가장 진실한 열망에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세요. 방해받지 않고 그 열망을 잠재의식에 각인시킬 수 있는 곳으로 가세요. 그렇게 하면 나의 고요해진 내면과 우주적 마음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믿으십시오. 모든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는 능력과 하나로 연결된 내 상태를 인식하십시오. 원하는 것을 분명히 얻게 될 지성과 연결된 하나로서 의심과 두려움을 없애버리십시오. 그런 다음 이 모든 무한한 능력을 확신하십시오. 기도, 즉 진실로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기도로는 무엇이든 요청하고 무엇이든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소한 소망이라도 그것을 갖는 것이 정당하고 옳은 것에 해당된다면 계속 바랄 때 반드시 이뤄질 것입니다. 원하는 것에 생각을 집중하세요. 그것을 시각화하세요. 정신적 이미지를 만드세요. 당신은 열망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만족하지 마세요. 심는 것만으로는 옥수수 씨앗이 자라지 않습니다. 햇빛에 의해 따뜻해지고 비에 의해 영양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당신의 열망의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따뜻해져야 하고 끊임없는 믿음으로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 느끼세요. 아직 물질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이뤄질 것을 믿으세요. 원하는 것을 선명하게 상상하고 상상 속에서 생생하게 보고 적어도 그것을 갖고 있다고 믿으세요. 당신의 잠재의식에 등록되고 그것을 통해 우주적 마음 안에 있는 진실한 신념이 기도에 대한 답을 가져올 것입니다. 일단 잠재의식 속에 원하는 것을 갖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면 그 문제를 잊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마음은 그것을 실현하는데 집중할 것입니다. 결국 원하는 모든 것은 이렇게 이루는 것이다. 당신 안의 알라딘과 그의 동료들. 매우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매번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에는 노력만큼이나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바다에서라면 물살을 타서 헤엄치는 것처럼요. 비유적인 측면에서 이런 자연의 흐름을 무시하고 맹목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삶을 어렵게 만들고 드물게 성공합니다. 관찰자들에 의하면 성공이든 실패든 90%의 요인은 일상생활의 세부 사항들과는 별개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노력 밖에 요인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면의 잠재적 능력과 하나로 연결된 우주적 마음의 지혜와 힘에 협력하는 정도에 따라 성공할 수 있고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협력하지 않는 정도에 따라 실패하며 아프고 불행합니다. 이제 우리는 무한한 선이 특정 사람에게만 더 많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만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미 계산돼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실행해야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원칙들은 존재하지만 그것을 적용하고 실행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필수 조건은 원리를 이해하고 그 원리의 작동법과 사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해한 것을 당면한 문제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무한한 에너지와 공급의 원리는 언제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와 공급은 가만히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법칙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가난, 불안,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내면의 힘은 어떤 좋은 일이든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자기 능력을 믿지 못하면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실패는 불가피합니다. 오직 단 하나의 힘이 있으며 그 힘은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란 사실을 이해할 때만 진정한 능력을 밖으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지능을 가진 힘이 우주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지능을 우주적 마음이라고 부르든 섭리나 신 아니면 그저 자연으로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그것의 지배력을 인정합니다. 모두가 이 힘이 선을 위한 것, 즉 성장을 위한 것임을 인정합니다. 태양광선이 태양의 일부인 것처럼 우리 자신의 내면과 마음이 우주적 마음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당신이 그 힘과 조화롭게 일한다면 태양광선이 지구의 열과 빛을 가져다주는 원천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우주적 마음을 이용해 모든 힘과 지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힘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매 시간, 매일 실천해야 합니다. 매번 모든 것이 작동하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세요. 처음 산수를 공부할 때 공식을 배워도 문제들이 매번 술술 풀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학의 원리를 의심하진 않았겠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은 존재합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 것. 모든 부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부는 돈이 아닌 창조적인 생각에 있습니다. 돈은 단지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물질적 매개체일 뿐입니다. 주머니 속의 지폐는 그 자체로는 별 가치가 없습니다.
지폐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그 뒤에 있는 생각입니다. 공장, 건물, 기계, 재료는 제조나 판매에 관한 생각이 없으면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얼마나 자주 공장이 문을 닫고 기계가 녹슬어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까? 그것들은 그 뒤에 있는 창조적 생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공장과 기계는 단순히 무역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그 뒤에 있는 창조적 생각입니다. 그러니 불을 찾으러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오히려 창조적인 발상을 계속하기 위해 자신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신의 나라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를 목적 있게 사용하십시오. 건설적으로 생각하기 위해 사용하세요. 단지 어디선가 봤던 이미 존재하는 것만을 원하지 마세요. 한 번도 보지 못한 마음에서 원하는 것을 새롭게 창조하고 그것을 떠올리십시오. 왜 수많은 남성과 여성이 가난과 비참함, 병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주로 그들이 가난을 두려워함으로써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난, 비참함, 질병을 시각화했고 그로부터 그것들을 현실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공급의 법칙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했지만 그들은 방법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법칙의 핵심은 풍요를 생각하고 보고 느끼고 믿는 것입니다. 제한적인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십시오. 마음으로 시각할 수 있다면 그것을 현실에서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정당한 욕망은 마음속에서 풍부하게 만족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번영과 성공의 씨앗이 싹 텄는지 확인하려고 파헤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새로운 열망으로 씨앗을 키우세요. 원하는 것을 마음속에 그리세요. 그것을 믿으세요. 불운에 처한 것처럼 보여도 장래가 어둡고 암울해 보여도 두려움을 잊으세요. 미래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깨달으세요. 당신을 좌절시키는 힘은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목표를 설정하세요. 그 사이의 장애물을 잊으세요. 길에 놓인 어려움을 잊으세요. 오직 목표만을 마음속에 두세요. 그러면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아는 만큼 가질 수 있는 것들을 가지십시오. 길거리에서 주운 부적. 어떻게 하면 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매일 마주하는 현실적인 문제이며 해결할 때까지 계속 괴롭힐 것입니다. 이 장을 주의 깊게 읽으면 모든 사람이 해결해야 할 삶의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모든 분은 마음, 즉 생각이 유일한 창조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통제하면 당신의 상황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성취의 첫 번째 법칙이 열망인 것처럼 성공의 공식은 믿음입니다. 자신이 이미 그것을 가졌다고 믿는 가운데 현실로 보고 정당하게 바라는 것은 모두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자신보다 능력이 뛰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겉보기에 불가능한 일을 성취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또한 오랜 절망의 싸움 끝에 가장 소중한 꿈을 갑자기 이루는 사람들을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의 원천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이든 그 힘은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즉, 신념입니다. 누군가가 그들에게 승리할 수 있다는 신념을 주었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패배처럼 보였던 상황에서 성공으로 도약한 것입니다. 미국의 배우 해럴드 로이드가 출연했던 영화를 기억하나요? 그 영화에는 자신의 그림자를 무서워하는 시골 소년이 등장합니다. 마을의 모든 소년이 바보 같은 그 소년을 놀려댔고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의 할머니가 남북 전쟁 동안 할아버지가 갖고 다녔던 부적을 소년에게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부적이 주인을 무적으로 만든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부적을 지니는 동안 아무도 그 주인을 해칠 수 없다고요. 소년은 할머니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마을의 불량배가 소년을 괴롭히려고 할 때 놀랍게도 그들을 제압해버렸습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그는 마을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으로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이제 완전히 두려움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사실 그 부적은 너에게 주던 날 길가에서 준 낡은 고철 조각이란다. 할머니는 소년에게 필요한 것이 자신에 대한 믿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걸 아는 것이란 사실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로버트 콜리어의 꿈을 이뤄주는 책 읽어드렸습니다. 이 책이 꿈을 잃어버린 이들이 꿈을 되찾고 꿈을 성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소리내어 있다 채널도 여러분을 꿈꾸게 하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유익한 채널로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